안녕하세요. 보소TV 오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장례식장 갈 일은 꼭 한 번 있을 겁니다. 그때 필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장례식장 가면은 절하고 상주한테 인사하고 자리에 가서 일행들이랑 어떻게 돌아가셨대 했을 때 이거는 TV에서 본 내용인데 하고 유족분들한테 장례 다 끝나고 슬쩍 언지를 주시면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보소TV 오정현입니다. 오늘은 사망했을 때 편인데요. 사망보험금은 크게 상해 사망, 질병 사망, 자살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임 이상 사망,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상해 사망이라든 질병 사망은 명확한 거는 뭐 다툼이 없으니까 청구하면 바로 주겠죠. 문제는 이제 자살 사망, 즉 고의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고, 또 하나는 사망한 채 발견되는데 사망의 원인이 좀 모호한 케이스, 이게 가장 다툼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자살 사망은 정황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보험금은 당연히 안 줄 것이고, 특히 어려운 거는 옥매미라든지 유서가 있는 사건, 그 부분에서는 당연히 안 줄 것이고, 일단 첫 번째로 다룰 내용은 자살 사고인데, 자살 사고에 있어서 포인트는 고의로 사망했을 때, 즉 내가 스스로 어디 뛰어들거나 목을 맸을 때, 그때 자유로운 의사결정은 하지 못하는 상태, 제정신이 아닌 상태,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술을 많이 먹어서, 이걸 어려운 말은 명정 상태라고도 하는데 블랙아웃 상태겠죠, 쉽게 말하면. 그때나 우울증이라든지 심각한 정신질환 상태로 인해서 그 이성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 이성이 아닌 정신질환 때문에 목숨을 끊은 사건에 있어서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는 지급하겠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케이스가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 따져보면 됩니다. 물론 단순한 우울증, 불면증 이런 부분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하지 못한 상태냐, 또 그건 아니고요. 또 술도 당연히, 사실 자살하려는 사람들은 술을 좀 먹지 않겠어요, 사실은. 그리고 술을 좀 어느 정도 먹고 가벼운 우울증 정도는 대부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마다 다 지급하게 된다면 당연히 보험사도 손해를 많이 볼 것이니까 그 부분 당연히 안 되는 부분이고요. 심각한 정신질환, 명정 상태가 심각했다든지, 예전에는 이 명정 상태에 대한 기준이 사실 모호해요. 소주 한 병일 때도 있었고, 판사마다 약간 보는 케이스가 다른데, 요즘 트렌드는 술에 대해서는 좀 인정이 안 되는 편입니다. 판사님들도 5병 정도 마시고 만취 상태로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블랙박스에 녹음된 내용이 말도 안 되는 말이 아니라 말 똑바로 하니까 취한 게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블랙아웃이 아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상태였다라고 판단해서 패소 판결 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 자살 사건, 정신질환, 명정 상태, 갑자기 패닉이 왔다든지, 부부싸움 중에 남편이 하도 때려서 피하고자 뛰어내렸다든지, 이런 부분은 내가 어떤 긴급히 회피할 목적으로 내가 일단 살고자 뛰어내린 건데 그게 자살로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지급하라는 판례는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정신질환 케이스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뭘 먼저 준비를 해야 되냐면, 포기하지 마시고 정신과 진료받았으면 우선 보험금 청구하기 전에 꼭 그 주치의한테 소견서를 받아놓으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받아놔야지 나중에 청구하고 나서 보험사 직원이 가게 되면 당연히 의사 입장에서는 압박을 느낄 거란 말이에요. 부담을 느낄 것이고, 잘 써줄 것도 안 써주거나 이상하게 써주고 또 보험사 직원들이 유도를 한단 말이죠. 저도 그렇게 했었으니까 예전에. 확률상으로도 보험사가 유리할 수 있는 확률이 높거나 이 부담을 느끼고 문제에 개입되고 싶지 않아 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 소견서를 안 써주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저희 작년에 승소한 케이스에서는 주치의 선생님 진짜 재판에까지 나오셔서 증언까지 해주셔서 승소한 케이스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케이스는 흔한 케이스는 아니고, 가족분들이 가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 소견을 좀 써줄 수 있느냐, 물론 없는 사실을 써달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차트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의사가 환자를 만나서 그 대화를 했던 사람은 주치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써줄 수 있는, 그러니까 가장 객관성 있는 거는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써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소견서는 주치의가 써주는 소견서입니다. 분명히 보험사에서는 차트 복사를 해서 자기네 자문의한테 또 물어볼 것이고, 그래서 그러면 결과는 또 부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주치의한테 미리미리 받아 놓으시는 게 제일 추천드립니다. 안 되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뭐 저희가 자문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주치의 소견 먼저 시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은 전문가한테 물어보시든가, 요즘은 사람들이 이제 워낙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공부를 하시고 먼저 대비를 하시고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무턱대고 청구하셨다가 보험사에서 이미 반박할 자료 만들어 놓고 소송 가서도 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미리 준비하시라는 얘기고, 그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술 많이 마신 상태. 이게 예전에는 뭐 기준이 없기 때문에 판사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명령 상태 아니냐를 판단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좀 어려워진 상황이고, 그리고 술을 마시고 자살을 했으면 발견됐을 때 당시에 부검을 보통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만이가 이 알코올 농도까지 일일이 측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입증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빈병만 가지고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입증하는 간접 방법은 또 몇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 그날 술을 먹었다든지, 아니면은 카드 명세서를 보면 몇 병을 샀다든지, 친구들한테 인위확인서를 받아 목격자 확인서 같은 거 받아서 몇 병 마셨고 어떤 상태였다, 어느 술집에서 마셨으면 요즘 CCTV 다 있으니까 거기 CCTV를 좀 확보를 한다든가, 일정 기간 지나면 삭제하기가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움직이시는 게 좋아요. 이런 부분은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대부분 좀 시기를 놓치고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미리 알아두시면 이렇게 영상 보고 이런 게 있었지 라고 하시면 나중에 대처가 좀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4인 이상 사망 사고입니다. 이게 가장 다툼이 많죠. 케이스도 많고 주변 분이 돌연사로 사망하셨다더라, 이 케이스가 가장 많을 겁니다. 원인은 알 수 없고 범죄 행위로 사망하신 것도 아니고 모호한 경우가 많아요. 이때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포기하고 아예 알아볼 생각도 안 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때 조금만 좀 검색해보고 한다면 가지고 몇 군데 알아만 봐도 충분히 가능성 바로 나옵니다. 궁금하신 점 있거나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